파트 1. 오프닝. 스트럭처럴 인프라 피벗. 당신이 파산 직전에 종합병원을 인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엔 지역의 랜드마크지만 재무제표는 처참합니다. 정부의 의료수가 규제로 인해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나고 의사들의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는 구조조정을 거부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자거나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자며 본질과 무관한 진료 경쟁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진짜 판을 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병원 운영 수익을 포기합니다. 대신 은퇴하는 전임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 병원 부지를 통째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의료시설이 아닌 쇼핑몰과 실버타운이 결합된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용도 변경할 계획을 셉니다. 치료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비즈니스의 장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즉, 금융의 언어로는 벤더론을 활용한 부실자산의 인프라 전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오퍼레이터는 눈앞의 환자 수에 집착해 아다말라 죽지만 아키텍트는 자산 의성격을 째 엉이 하여판을 뒤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탈이 외수학적 감옥 애가 튀었던 AC 밀란을 12억 유로에 인수했는지, 그리고 2026년 2월 현재 그들이 어떻게 KD를 생존시켜 온는지 그의 면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자본의 생존 매뉴얼로 해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현재 진행 중인 AI 산업의 수익화 위기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art 2. Insight Extraction. Surviving Vendor Loan Cliff. 먼저 이 딜의 뼈대를 해체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인 2026년에서 되돌아보면 대중들은 AC 밀란 딜의 겉모습인 우승 경쟁이나 선수 연기배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눈으로 본 이 딜의 실체는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적 도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출해야 할 첫 번째 통찰은 벤더론 절벽에서의 생존입니다. 2022년 인수 당시 레드버드는 12억 유로를 100%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연 7%라는 고금리로 약 5억 5천만 유로를 빌리는 조건으로 딜을 종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레드버드에게 2025년 8월이라는 명확한 사망 선고일, 즉 만기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5월 똑같은 구조로 구단을 운영하던 경쟁자 인터밀란의 소유주 수닝그룹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 오크트리에게 구단을 뺏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벤더론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레드버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만기를 8개월 앞둔 2024년 12월 1억 7천만 유로의 생돈을 추가로 투입하며 만기를 2028년 7월까지 연장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나는 이 판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구조적 항복이자 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추가 베팅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미래 수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통찰, 규제적 핀셋과 인프라 피벗이 등장합니다. 현재 2025에서 26 시즌부터 전면 시행된 UFA의 재정 규제는 구단 총수입의 70%까지만 선수단 비용으로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2024년부터 외국인 선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비용은 폭등하는데 한도는 조여오는 완벽한 수학적 감옥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성비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레드버드의 초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구조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분모인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려 규제의 한도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산시로 구장의 티켓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구 구단 운영자가 아닌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거대 인프라 개발자로 변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찰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AC 밀란은 경쟁 구단인 인터밀란과 함께 산 시로 부지를 공동 인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규 스타디움을 짓는 데는 1조 원이 넘는 돈과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거대 자본이라도 이 리스크를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라이벌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딜의 정수입니다. 개별 플레이 경기에서는 경쟁하지만 그 플레이가 벌어지는 판을 만들 때는 철저하게 협력하는 Capital Heavy Infrastructure JAV 모델.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리스크 분산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를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전장인 AI 산업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3. 스트럭처럴 매핑 매크로.
AI and SaaS 이코시스템. 이제 시계를 2026년 2월인 현재로 돌려 현재 AI 산업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목격한 수만 개 AI 스타트업의 몰락은 AC, 밀란이 겪었던 구조적 위기와 정확히 동형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면 이 매핑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부검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1. The Regulatory Pinsus FSR70% 룰 API Dependency and Token Tax AC 밀란이 UF와의 FSR 규제에 의해 수익의 70%까지만 비용을 쓸 수 있었듯 2024년부터 시작된 AI 스타트업들의 위기는 빅테크의 API 종속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챗GPT나 클로드의 API를 단순히 가져다 쓰는 래퍼 서비스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AC 밀란이 아무리 티켓을 많이 팔아도 세금인 혜택 폐지와 FSR 룰 때문에 수익이 남지 않았던 것처럼 AI 스타트업들의 P&L은 토큰 세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픈 AI와 구글에 상납해야 하는 API 사용료와 클라우드 비용이 정비례해서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빅테크가 소유한 건물에 새들어 살면서 월세만 내다가 끝나는 임대형 소장농 구조입니다. 2. The Failed Plan A. Moneyball Prompt Engineering and Reg 레드버드의 초기 전략이었던 머니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기억하십시오. AI 업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당시 모든 스타트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RAG, 검색 증강 생성 기술에 목을 맸습니다. 우리는 프롬프트를 깎아서 효율을 높일 거야. 하지만 이 전략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테크가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스타트업들이 몇 달을 공들여 만든 최적화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AC 밀란의 데이터 전문가가 팀을 떠나고 플랜 A가 붕괴되었듯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빅테크들의 인프라 확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SAM, The Pivot to Infrastructure, New Stadium, Vertical SLM and On-Device AI. 그렇다면 즉 2026년 현재 살아남은 소수의 승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레드버드가 축구 구단 운영을 넘어 부동산 개발업자로 변신했듯 생존한 AI 기업들은 서비스 사업자에서 인프라 소유자로 피벗했습니다. AC, 밀란의 신규 스타디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버티컬 SLM, 소형 언어 모델의 내재화입니다. 범용 모델을 빌려 쓰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로 특화된 소형 모델을 직접 훈련시켜 소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API 비용, 임대료를 0으로 만들고 빅테크의 정책 변경으로부터 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마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재무적 결단이었습니다. AC 밀란이 신규 구장을 소유해야만 FSR 규제 밖의 수익, 즉 호스피탈리티와 명명권을 창출할 수 있듯 AI 기업도 모델을 소유해야만 구독료를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싸, The Competitor JV, AC 밀란 앤드 인터, 오픈웨이트스 알라이언스. 마지막으로 AC 밀란이 철천 지원수인 인터밀란과 손을 잡은 결정적 장면을 보십시오. 2026년에 AEA 생태계에서도 적과의 동침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나만의 모델을 굽는 데는 막대한지 PU 비용이 듭니다. AC 밀란이 1조 원의 KPX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듯 개별 스타트업이 혼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픈 웨이트스 얼라이언스, 오픈 모델 연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단, 프론트엔드에서는 고객을 뺏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만 모델단, 백엔드에서는 라마나 미스트랄 기반의 모델 튜닝 노하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스왑하며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것은 협력 따위의 따뜻한 단어로 포장할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폐쇄형 거대 모델을 가진 빅테크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적 카르텔입니다. 이것이 바로 Structure is Scalable의 증명입니다. 이탈리아 축구판의 자본 구조 논리가 2026년 AI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 더 리얼 에스테이트 클리프 오브 2026. 이제
시선을 돌려 2026년 2월 현재 가장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씨, 밀란딜의 핵심 논리인 규제 해소의 구조적 양극화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서 시장은 단 하나의 명제로 요약됩니다. 순수 민간 자산은 죽고 공공과 결합된 복합 자산만 살아남는다. 1. The Asset Polarization, Old San Siro vs New Stadium. AC 밀란딜에서 레드버드는 낡은 산시로 경기장을 버리고 상업시설이 결합된 신규 스타디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선택이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에셋 클래스 A, 더 올드 산시로, 배드 타운스. 지금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애매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소위 나홀로 아파트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AC 밀란의 산시로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기능에 머물러 있는 이 자산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낮은 사업성 때문에 가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드버드가 낡은 구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었듯 단순 주거지는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Asset Class B, The New Stadium, Compact Cities. 반면 용산, 성수, 여의도, 그리고 주요지 T, X 거점 역세권을 보십시오. 이곳은 레드버드가 짓고 싶어하는 신규 스타디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 500% 이상을 허용받은 잠재적 복합개발지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곳을 주거지가 아닌 일자리와 상업이 결합된 콤팩트 시티로 인식하며 폭발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The Regulatory Premium. 주거 가치가 아니라 티켓을 사라. 레드버드가 1조 원을 베팅한 이유는 밀라노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값의 본질은 살기 좋음이 아닙니다. 바로 규제 완화의 수혜 확률입니다.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나 정부의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용적률 상향이라는 확정된 티켓을 손에 쥐은 곳들입니다. 이 티켓이 없는 곳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규제의 감옥에 갇힌 비용센터일 뿐입니다. SAM, The Operator Pivot. 짓는 자이 아니라 운영하는 자가 갑이다. AC 밀란딜의 미래 가치가 경기장의 건설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콘텐츠의 운영에서 나오듯 한국 아파트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어디 브랜드가 지었냐는 이제 촌스러운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집값을 결정합니다. 하나, From Builder to Operator. 용적률 500%로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에서 조식 서비스, 수영장, 공유 오피스, 돌봄 센터를 전문 운영사, 신세계, 호텔 신라 등이 관리하는 단지와 입주 민길이 싸우며 방치되는 단지의 가격 차이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아파트는 이제 거주 공간에서 호텔과 같은 구독형 상품으로 진화했습니다. 둘, 더 레버뉴 제너레이팅 에셋. 더 충격적인 변화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의 등장입니다. 현 정부의 기본주택 기조와 맞물려 고밀 개발된 단지의 상업시설 수익이나 데이터 센터 열병합 발전 수익을 입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C 밀란이 경기장 명명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듯 아파트가 스스로 돈을 벌어 입주민의 관리비를 내주는 수익형 아파트만이 고금리 시대를 버티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2026년의 시장은 운영 수익이 없는 단순 주거지에서 탈출하여 복합 인프라로 갈아타는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적 이동의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변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서 실거주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수직 상승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제 변수입니다. 1. The new constraint. 운영하지 않는 자, 소유할 수 없다. AC 밀란 딜에서 레드버드는 단순히 지분만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단을 직접 경영하고 인프라를 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운영자입니다. 2016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룰도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금융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규정했습니다. 투기 수요는 나가라. 이것이 정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The death of gap investment. 아무리 용산과 성수동이 신규 스타디움처럼 매력적이어도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면 전세 끼고 매수 불가, 그곳은 내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대출 회수 압박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자 가치와 거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자산은 위험합니다. 오를 것 같지만 내가 살기는 싫은 동네는 더 이상 똘똘한 한 채가 아닙니다. 이 The Market Effect, Super Gentrification and the League of End Users. 이 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진입 장벽의 폭등입니다. AC 밀란을 인수하려면 1조 원의 현금을 동원하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직접 돌파할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하듯 서울 핵심지 진입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The liquidity filter. 과거에는 20억짜리 집을 전세 15억 끼고 5억에 샀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불이익 때문에 이 공식은 깨졌습니다. 이제 핵심지인 레드버드스 스테디움을 살 수 있는 사람은 20억을 온전히 감당하고 실제로 거기서 출퇴근하며 살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남, 용산, 성수 등 핵심지는 돈 좀 있는 갭 투자자가 축출되고 실거주가 가능한 고소득 자산가들만의 폐쇄적인 리그가 되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SAM, The Body Equity Strategy. 몸테크가 곧 경영이다. 그렇다면 2026년의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레드버드가 구단 가치를 높이기 위해 7년이 걸리는 건설 프로젝트와 골치 아픈 인허가 과정을 직접 수행하듯 투자자는 이제 몸테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Paying with discomfort, AC, 밀란의 새 경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레드버드가 버텨야 하듯 재건축 리모델링 기간 동안 공사판의 소음과 불편을 온몸으로 견디는 자만이 500% 용적률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곳은 대부분 아직 낡고 불편한 역세권 빌라촌이나 구축 아파트입니다. 나중에 오르면 들어가야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낡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재건축이라는 공사 기간을 버티는 것, 이것은 금융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비용을 지불하여 에퀴티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결국 2026년 현 정부에서의 진짜 똘똘한 한 채는 명확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경영, 거주할 수 있는 자산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라면 매수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드버드가 AC 밀란을 직접 경영하듯 2026년의 부동산 투자는 부재지주, 어벤스티 오너를 가장 가혹하게 처벌하고 실거주 운영자, 액티브, 오퍼레이터에게만 수익을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네. 파트 5 스케일러블 애플리케이션, 레버리지드 인프라 신디케이트.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C 밀란의 딜 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이 AI 산업의 생존 법칙과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설명하는 유일한 프레임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신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좋은 정보를 들었다며 만족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딜룸을 설계할 것인가? 여기 당신이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액션 1. 자, 디자인 더 클리프, 절벽을 설계하라. 자, 당신이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은행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대신 매도자를 공략하십시오. 레드버드가 엘리어스에게 돈을 빌려 구단을 샀듯 당신이 인수하려는 비즈니스의 오너에게 벤더론을 요구하십시오. 은퇴하려는 중소기업 오너, 급매물을 던지는 건물주에게 접근해 당신이 에퀴티의 일부만 대고 나머지는 그들이 빌려주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네, 단, 명심하십시오. 자, 이 구조는 당신에게 3년짜리 시한폭탄을 안겨줍니다. 이 절벽 앞에서 당신은 죽으림을 다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긴장감이 당신을 진짜 사업가로 만듭니다. 편안한 대출은 당신을 나태하게 만들 뿐입니다. 액션 2. 피벗 투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로 전환하라. 당신이 속한 산업에서 규제가 어디를 조이고 있는지 찾으십시오. 대부분은 규제를 욕하지만 설계자는 규제를 기회로 봅니다. AC 밀란이 FSR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타디움, 인프라를 짓기로 했듯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오퍼레이션에서 인프라로 이동시키십시오. AI라면 API를 갖다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해 자체 모델을 구축하십시오. 부동산이라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아니라 월세가 나오는 상업용 주거 시설을 구축하십시오. 규제가 강할수록 인프라를 가진 자의 해자는 깊어집니다. 액션 샘, form a syndicate, 신디케이트를 결성하라. 마지막으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AC 밀란과 인터밀란이 경기장 밖에서 손을 잡았듯 당신의 경쟁자와 조인트 벤처를 만드십시오. 10억의 리스크가 두렵다면 이 점 5억을 가진 사명을 모으십시오. 당신의 동료, 업계의 경쟁자 혹은 이종산업의 전문가들과 마이크로 GP팀을 꾸리십시오. 개인은 약하지만 구조로 묶인 연합은 강합니다. Part 6. Closing.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 스스로가 신디케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Structure is capital. Structure is catalytic. Structure is scalable.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스스로 만듭니다. Structure syndicate, Structure expand, and